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이 국내에서는 이제 단일 노무법인으로 손꼽히는 규모에 속하는 만큼 많은 산재 사건들이 또 수임이 되고 승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위임인들이 꼭 한 번씩은 질문하시는 휴업급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휴업급여가 산재보상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또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형태의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업급여에 대해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 찍어보고자 하는데요. 1편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지급 방법, 지급 요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2편 같은 경우에는 지급된 휴업급여가 올바르게 지급된 게 맞는지를 좀 간단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초적 사실 같은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장 먼저 승인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갑자기 왜 승인 통지서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밑에 보시면 요양기간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바로 이 설정된 요양기간 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설정된 요양기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다고 한들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요양기간 내이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취업치료 가능소견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치료 가능소견이랑 쉽게 말해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가 돼서 요양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이 미달되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승인통지서에 적힌 요양기간은 거기에 나온 요양기간으로 끝이 아니라 병원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단과의 환자 상태 파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유동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짧게만 잡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휴업급여 지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분이나 대리인 노무사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마다 산재 담당자분이 계시고 병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적법하게 재해자를 대리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보상부 또는 재활보상 2부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는 네이버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하셔가지고 접속하신 다음에 화면 중단을 보시면 서식자료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 서식자료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창이 하나 있는데요. 휴업급여를 거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제 휴업급여 청구서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휴업급여 청구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휴업급여 청구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휴업급여에 체크를 하시고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재발생일을 적습니다. 재발생일 같은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요양기간 첫날과 같습니다. 요양비 청구 등으로 이미 공단에 계좌를 제출하신 적이 있으면 수령 계좌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하는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시고 내면 됩니다. 공단에 계좌를 제출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해당 항목은 체크하지 마시고 아래 수령 계좌를 적으시면 됩니다. 수령 계좌는 반드시 재해자 본인명이어야 하며 은행명까지 잊지 말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한편 압류 위험이 있는 재해자분의 경우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이쪽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기간 항목인데요. 설정된 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간을 쓰시면 됩니다. 단 미래의 날짜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없고 한 번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공단은 산재 승인 시 제자의 일당을 정하고 제1자로부터 하루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일당을 공단에다가 쌓아두었다가 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한 번에 제자 계좌로 송금해주는, 내려보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신 말씀의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확인 사항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묻는 이유는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이미 금품을 받았다면 공단이 휴업급여를 추가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자동지급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입원 환자의 휴업급여를 계속해서 자동지급할지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이 역시 해당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날짜 청구인 부분에 본인 이름과 사인까지 마치시면 작성이 끝났습니다. 요양 중인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보상 2부 또는 재활보상부로 송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 팩스 번호 및 주소를 찾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 나홀로 산재 신청하는 방법 영상을 6분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관련 영상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지급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부터는 조금 영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머리를 좀 식히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 내가 진짜 실제로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받은 것인지 누락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